월요일에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초록 스위치 오은을 주제로 최원영 작가의 사계절 기억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작가 소개 먼저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최원영 작가는요, 이 자연의 다정한 목격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그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독자들이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따뜻하게 소개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지은 책으로는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왜요? 기후가 어떤데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착한 소비는 없다,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꾸준한 집필과 또 강연 활동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와, 이 사계절 기억책 제목이요. 뭔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존의 마음? 이런 게 좀 우러나는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책인가요? 이 제목처럼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따라서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다양한 동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록책이라고 설명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는요, 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연 본연의 이야기와 또 균형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수많은 환경 문제가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비롯이 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영 부족해서 책으로 엮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또 그림에도 아주 재능이 있어서요, 이 책에 실린 모든 그림을 손수 그리기도 했는데요. 너무 아름답기도 합니다. 각 주제마다 그림으로 그려낸 생명들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또 생동감 넘쳐서 이런 것들이 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책이기도 하죠. 환경 문제를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이 따뜻한 위로와 공감에서 비롯되는 그 연대를요, 아주 다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뭔가 같아요. 이렇게 좀 자애로운 어머니의 뭔가 이렇게 충고나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이 담겼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그쵸. 이 오는 21일이면 절기상하지,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는데요. 네.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인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물이 있다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와우, 여름하면 지금 먹을 게 먼저 생각나는데 네. 동물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여름? 네. 뭐죠? 저는요, 여름이 하면요, 습한 그 제주의 장마가 좀 먼저 떠오르고요. 네. 장마하면 또 이 동물이 생각납니다. 바로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네. 너무 잊고 지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그래도 되게 많이 울고 하거든요. 책에는요, 이 수원 청개구리에 관한 글이 좀 실려 있는데요. 네. 현재는 약 8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1급 토종 개구리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예. 네, 이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몰리는 이유는요, 서식 환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이 개구리들은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려다가 로드킬을 정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또 살던 곳을 아예 옮기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이 확정이 되면서 이곳에 살던 멸종 위기종들이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고 이사를 합니다. 가야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원 청개구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체 서식지가요,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원 청개구리는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수원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청개구리 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청개구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 봤나 싶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대체 서식지로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그 이사 간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을 텐데 왜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수원 청개구리의 대체 서식지로 지정된 네. 곳이 바로 논과 배수로인데요. 네. 그냥 논과 배수로면 되게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실 법한데요. 그런데 이 배수로가요, 예전의 배수로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배수로가 아니다? 네, 과거의 배수로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흙더미 사이로 물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식물이 자라고 그 덕에 여러 동물도 서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죠. 뿌리 내릴 흙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이 식물에 기대 사는 동물들 역시 흔적을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배수로가 폭이 넓고 또 깊기도 하잖아요. 개구리 입장에서는요, 이 배수로가 너무 깊다 보니까 붙잡고 오를 만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아이고. 풀이 없어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어진 네. 배수로에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인간의 편의 때문에 세입자 처지에 놓인 이 개구리의 입장을 네. 좀 전하면서요. 지구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왜 이토록 생명을 내몰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서식지로 우리가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곳을 개발을 했고 청개구리를 옮겼겠지만 사실 그곳 이 콘크리트 배수로가 사실은 청개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저 약간 이게 지금 오버랩됩니다. 제주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있잖아요. 뭔가 개발을 하겠다. 뭐 네. 맹꽁의 서식지를 찾아라. 그럼 대체 서식지를 찾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주에서도 일어날 법한 일이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많죠. 네.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제주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실려지고 있는데요. 긴꼬리 딱새 이야기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네. 긴꼬리 딱새는 여름 철새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쯤 자주 보이는 새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제주 여행 중에 사려니 숲에 들렀을 때 생애 처음으로 이 새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멸종 위기 중인 이 귀한 새를 만나서 사려니 숲이 저자에게는 진정으로 신성한 숲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는요. 이 사려니 숲에서 동북쪽으로 쭉 뻗어 있는 1112번 도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네. 사려니 숲에서 1112번 도로라 하면 네. 비자림로 네, 맞습니다. 맞죠?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그렇죠. 이 비자림로는 멋진 삼나무 숲이 정말 울창해서 아주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 너무나 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제주도는요, 이 길의 일부 구간인 대천 교차로에서부터 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넓히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 1,000여 그루의 삼나무를 벌채했는데요. 네. 저자는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와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우려로 이 과정을 정말 안타까운 시선으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벌채 도중에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소똥구리가 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14,000여 마리를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수원 청개구리의 사례처럼 대체 서식지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 편의적이어서 인간 중심적이고 또 인간 편의적이어서 이 애기뿔 소똥구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책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풀 소똥구리도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한 세입자가 돼버린 네.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데 이것도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대체 서식지이기 때문에 애기풀 소똥구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로 또 이제 들고 있는 게 바로 남방 큰돌고래 이야기 네.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족관에 있다가 제주 바다에 방사가 됐던 비봉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네, 남방 큰돌고래 이제 비봉이 가장 최근에 바다에 방사된 수족관 남방 큰돌고래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죠. 비봉이는 생사가 확인된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그 조금 환기를 시키는 입장에서 네네. 소설 하나를 아주 재밌는 소설 하나를 좀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참여주의 작가인 이 디디에 데냉스크의
파리의 식인종이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노예 해방 150주년 기념으로 펴낸 소설인데요.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책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책은요, 이 남태평양 누벨칼레도니 군도의 선주민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1931년 파리에서 식민지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 누벨칼레도니 선주민이 전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물원에 갇혀서 가슴과 이빨을 이제 드러낸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선주민은요, 심지어 악어와 맞교환이 되어서 독일의 서커스단으로 보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자는요, 이 책을 간단히 이제 환기시키는 용어로 네네.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선주민이 느꼈을 그 정말 그 인간의 수치심이 네. 비단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와, 일단 인간이 인간을 전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왜 돌고래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이어보자면 아마 돌고래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 그 동물원에 갇힌 그 동물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이상 행동을 좀 그 측정을 해보면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감정 변화 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인데요. 남방 큰돌고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동물원의 여러 동물들을 좀 상기시키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의 외침과 또 비명에 좀 무감각해져 있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혜수 책방지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책 안에서는 정말 자연과 자연, 환경과 환경, 사건과 사건이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또 자연도 우리나라 사례에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연결해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요, 이렇게 인류 문명과 기후 문제에 대한 그 대안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공정무역 사례 같은 것들도 네.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다각도로 좀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우리나라 4대강 사업 등 아주 굵직한 환경 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에 무작정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이 생명 연대에 관한 이야기가 책 전반에 아주 짙게 깔려 있는데요. 환경의 달 의미에서 정말 그 의미가 정말 잘 묻어나는 그런 책이라서 이달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포용력도 있어요. 개발에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 네. 개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뭐 자연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동식물에 대한 이해까지도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절 기억책이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우리 왜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여름이랑 겨울만 남은 것 같아. 네. 봄이랑 가을은 사라진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기억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친절한 책 안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